내일 미국이 금리를 0.5%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했죠. 평소 같으면 한번 올릴 때 0.25인데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이걸 잡기 위해서 0.5라는 빅 스텝을 한다. 연말까지 미국에서 지금 한 3%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한꺼번에 0.75를 올려서 이 물가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4월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4.8%라 해서 2008년 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를 기록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대비해서 4.8%가 올랐죠. 가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원화값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9월달에 시작되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추가 경정예산 추경도 예고돼 있고 줄줄이 물가 악재만 늘어나고 있고 가스, 곡물,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3일, 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일, 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4일날 FOMC라고 미 연준 산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확 올려버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바짝 비상이 걸려도 보통 걸린 게 아니라 크게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현재 0.5에서 1로 올려버릴 거라고 보이고 한국은 현재 1.5인데 1.75로 또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빅 스텝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0.5의 금리를 올리는 것을 앞두고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3% 돌파를 했어요. 자, 투자자들이 불안해 가지고 지금 국채를 매도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자, 그래서 주택 대출 등 이자 부담이 껑충 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채권 투매 가능성까지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야말로 미국의 기준금리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대출받은 이자에 있어서 기준금리가 폭등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서 급격한 하락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국채 금리가 더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 물가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 연준이 내년 3%가 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올리면 이제 미국이 1%인데 2%를 더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미국 금리가 3.25%에 이를 확률이 절반쯤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3.5에 이를 확률이 3분의 1쯤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미국의 금리가 3.25 이상은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충격요. 그런데 이 국채 투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가 미국 정부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문제 외에도 지금 이것의 한 주요 축인 내용이 유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그야말로 S의 공포, 즉 공급 측면에서의 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요. 근데 이게 유가만 그런 게 아니라 곡물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곡물,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하고 또 세계의 물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까지 겹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의 공급 시장이
서방 그리고 이 권위주의 국가로 재편되는 이런 양상까지 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시진핑이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이런 요인까지 겹치고 있어서 내년에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할 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역주행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 봉쇄와 경기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일본은 그러지 않아도 엔저 현상인데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마이너스 금리로 가겠다고 돈풀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더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상황을 내년까지 과정에서 올해 중에 허용하게 되면 자본 유출이 시작될 거고, 그래서 한국에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중국과 일본을 따라서 미국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금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미국을 의식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거냐라는 부분에 지금 중요한 관심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외식 물가가 6.6% 오르고 석유류 34, 축산물 7. 자, 그러면서 6월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6%가 될 거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국수도 29%, 식용유가 22%, 갈비탕 생선에도 1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아예 인하 물가가 내려갈 요인이 안 보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지금 30조를 새 정부가 들면 풀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즉 세계에서 이 원자재 공급이나 수출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또 상승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연쇄 악순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미국처럼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임금이 올라가고, 자, 코로나 영향도 있지요. 임금이 올라간 데는. 그런 상황에서 또 물가가 올라가는 연쇄 상승으로 가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도 지금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 한국 국채 10년물 채권 금리가 5월 3일 날 3.406으로 갔고, 미국에서는 5월 2일 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2.987까지 갔고 한때는 3%가 넘었어요. 자, 기업들이 차입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물가 상승에는 주거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는 전월세 상승률이 3.8인데 통계청은 이걸 2%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는 달리 자가 주거비도 한국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한국의 물가 통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해서 물가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6월달 이후에 6% 이상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에도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급격하게 오른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와 중국 도시 봉쇄와 코로나 지원금 등이 물가를 앞다퉈 자극해서 고물가가 장기간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미 통화 스왑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환율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우는 밀컨 컨퍼런스에서요,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전망을
월가의 거물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나섰고 1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 장세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비관적 관점이 지배하고 있고 물가 위에서 중국하고의 관세 싸움을 종료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식 채권이 동시 하락한다는 것은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금융기관들은 자산을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발발 초기인 2020년 3월의 공포 상황으로 가고 있고 현재는 뭘 큰 돈을 벌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미국인들이 선호했던 주요 50개 주식 품목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라는 주식들이 70년대 접어들면서 대급 폭락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의 자산 시장이 거대하게 변동하게 될 거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